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코번트리 대 카디프시티. 자, 일단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점윙어 한 명이 결장, 사카모토가 결장 중인 그런 코번트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두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허더츠필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A매치 휴식기를 가진 이후에도 이제 좋은 화력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매치 휴식기를 가진 이후에도 좋은 화력을 좀 선보이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폼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코번트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님 반갑습니다. 네.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 일방적으로 밀리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카디프의 우세가 좀 예상됐던 경기였지만, 경기 내용은 이제 예상과 다르게 썬더랜드가 많이 좀 우세한 경기를 좀 치르면서 카디프가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직전 카디프 시티의 그런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경기력에서는 기대치가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코번트리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격 전개 또한 지금 코번트리가 훨씬 더 좋다 보니 득점 기회도 더 많이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 전진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이제 잘 만들지 못하면서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카디프의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력까지 고려하면은 코번트리가 더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이제 크게 코멘트는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카디프와 코번트리의 좀 폼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면은 이런 코번트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코번트리 승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네, 코번트리 승의 2.5 기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로고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글로벌님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종합적으로는 이제 좀 그래도 몇몇은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죠?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다 괜찮다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아이고,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님.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기한이랑 사항 이제 다시 한번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주일 패키지 후원, 일주일 패키지 구매 감사드립니다, 글로벌님. 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두 번째 경기. 꼴통 집사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꼴통님도 이제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한 하고. 주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꼴통 집사님. 네. 이번 솔직히 주말에 좀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믿고 또 이제 후원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 한번 좋은 결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꼴통 집사님 그리고 글로벌님.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미드즈버러 대 세필드 웬즈데이. 자, 일단 지금 미드즈버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지금 2명이 결장 중으로 이제 이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여전히 좀 미드즈버러의 그런 전력 누수는 좀 큰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공미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정지에서 팬텀 간략하게나마 선수님 구독 이제 1개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텀님 이제 1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홈팀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홈 사우스햄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들어서 다시 좀 폼이 많이 올라온 그런 미드즈브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다소 성적은 안 좋고, 그리고 하필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리즈와 입스위치를 만나며 좋은 흐름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뭐 세필드 웬즈데이가 계속해서 연승을 하면서 흐름을 좀 탔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최상위권 팀인 리즈와 입스위치를 만나면서 이제 좀 흐름이 많이 끊겼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지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미드즈브러가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세필드 웬즈데이가 이제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미드즈브러가 좀 더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세필드 웬즈데이의 이런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침투에 능한 미드즈브러가 세필드 웬즈데이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그래도 홈팀인 그래도 미드즈브러가 좀 더 우세한 경기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물론 뭐 이제 미드즈브러의 그런 전력 누수가 여전히 좀 심하긴 하지만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력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미드즈브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미드즈브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드즈브러 승에 이제 고배당 햄무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크시티 대 이제 허더스필드. 자, 일단 이제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중. 그리고 허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헐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며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승패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흐름을 좀 유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퐁당퐁당 기질을 보이고 있는 그런 스토크시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허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코번트리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했고, 이제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홈에서 스토크시티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두 팀 다 기본적으로 템포가 그렇게 좀 빠른 편이 아니고, 그리고 스토크시티가 홈에서 이제 좀 주도를 할 때는 대부분 느린 템포로 경기가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좀 스토크시티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는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허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라인을 내려서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스토크시티가 좀 공격을 주도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허더스필드의 그런 내려앉은 수비를 뚫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좀 스토크시티도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다소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토크시티가 유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스토크시티가 좀 기복이 심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연승이 없었을 정도로 기세 또한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금 스토크시티라는 팀을 온전히 좀 믿기도 어려운데 이런 약간 좀 기복 있는 모습까지 고려를 하면은 생각보다는 요 경기가 스토크시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요거는 허더즈필드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더즈필드 이제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더즈필드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밍엄 시티 대 이제 프레스턴 경기. 자, 버밍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홈에서 나름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홈에서조차 결과를 못 내며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강등권에 근접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로더럼 유나이티드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그 8위로 승격 플레이오프 순위권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의 좀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좀 다소 좀 상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전반적으로 뭐 원정이라 해도 프레스턴이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좋은 프레스턴이 안정된 그런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5경기 기준 단 2득점밖에 못했을 정도로 현재 공격력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비가 좋은 프레스턴 상대로도 과연 좀 공격에서 좀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지금 현재 뭐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이제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의 수비도 굉장히 지금 단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이런 좀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프레스턴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레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프레스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프레스턴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턴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대 이제 블랙번. 자, 일단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득점원인 이제 제클락이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주전 수비수 한 명도 이제 추가로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미드필더 한 명 정도가 결장 중.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카디프 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 경기에서도 카디프 시티 상대로 고전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그런 예상과 달리 굉장히 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이제 승리를 거둔 그런 썬더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0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그런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에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와 달리 좀 골가뭄에 시달리면서 공격력이 많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제 블랙번의 좀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도 많이 식은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블랙번이 여전히 이제 좀 전진성이 좋기는 하지만
득점 기회 창출이나 공격 마무리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전개나 공격 흐름도 지금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최근 블랙번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공격에서 고전의 가능성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쵸.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썬더랜드가 이제 직전 카디프 시티전에서 그런 좀 좋은 폼을 안 보여줬으면은 솔직히 경기는 약간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그래도 좋은 폼을 보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폼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썬더랜드가 그래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오누띠자님, 영케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썬더랜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썬더랜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왜냐면 지금 블랙본의 공격이 지금 완전히 지금 정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2.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썬더랜드 대 블랙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스위치 대 이제 사우스햄튼. 자,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중. 그리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블랙번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이제 리즈를 제치고 이제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와포드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밖에 이제 확보를 못한 반면 입스위치는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에는 이제 승점 3점을 얻어서 이제 리즈를 좀 추월해 1위에 이제 올라서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이제 1위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 미드즈브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양팀 다 전반적으로 공격 템포가 좀 빠른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침투나 이제 컷백 등 좀 다양한 그 공격 패턴을 통해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팀 다 만약에 이런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을 때 득점 기회를 잘 살린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은 양 팀 다 좋긴 하지만 수비에서는 입스위치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점 위험이 큰 팀은 사우스햄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의 이제 경기를 봤을 때는 다른 팀들에 비해 이제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공격도 그만큼 화끈하지만 이제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좀 잘 뚫리고 그리고 위협적인 득점 기회도 상대팀한테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더 이제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 팀은 사우스햄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입스위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입스위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스위치 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리 A 경기 칼리아리 대 이제 엘라스 베로나. 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홈팀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2승 1패로 나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베로나 역시 최근 AC 밀란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 다 지금 뭐 생각보다는 나름 좀 그럭저럭 괜찮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각 15위, 16위로 이제 순위가 나란히 지금 붙어 있고, 그리고 승점 또한 이제 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어느 한 팀이 더 이제 좀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좀 순위가 비슷한 두 팀이 맞붙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어느 한 팀이 앞서기보다는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좀 게다가 뭐 이제 전력 면에서도 솔직히 어느 한 팀이 막 우세하다기보다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이제 대등한 그런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 그래도 뭐 좀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대 전적을 지금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일단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베로나가 지금 강한 면모를 보여왔고, 그리고 칼리아리가 이제 최근 베로나 상대로는 계속해서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자 칼리아리가 이제 최근 베로나 상대로 이제 3경기 기준 한 골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공격에서는 다소 힘을 못 썼어요. 그만큼 좀 상성상 베로나한테는 다소 공격에서 약한 면모를 보인 그런 칼리아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좀 면을 좀 더 고려했을 때 그래도 여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베로나 프렌스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죠. 그리고 언어반은 이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로나 프렌스의 이제 고배당 무승부도전, 그리고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체 대 이제 AS 로마. 자, 레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및 그리고 주요 공격수인 지금 펠레그리니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디발라가 최근 이제 두세 경기 정도 이제 못 나왔고, 이번 경기는 좀 복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 디발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지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이제 승리 없다가 직전 경기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다만 뭐 이제 그 경기에서 레체가 이긴 했지만 최악체인 살레르 상대로 점유율에서도 많이 밀리며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오히려 경기력에서는 살레르가 더 앞섰을 정도로 레체가 좀 많이 밀렸던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이제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좀 괜찮은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로마가 진 것도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1차전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다소 좀 힘을 많이 뺀 상태로 이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전력적으로 나섰을 때 로마가 뭐 최근 진 경기는 뭐 없다고 봐도 지금 무방할 정도로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원정이라 해도 이제 로마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 다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줄곧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공격 전개나 퀄리티 면에서는 로마가 지금 더 좋고, 그리고 골 결정력에서도 양 팀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그래도 로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로마가 주축 선수들의 결장 이슈가 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레체보다는 전력 및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로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로마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 대신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승 고배당 햄무에 2.5중 오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챔피언십 중에서는 스완지 시티 대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 요거는 이제 스완지 시티 이제 햄무나 무슨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고 어노바는 요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즈 대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즈 승. 그리고 이제 어노바는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뭐 이제 리즈도 지금 1위를 뺏긴 마당에 좀 탈환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양 팀의 좀 전력이나 경기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는 리즈 사이드 보는 경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엠폴리. 그래도 이제 인터밀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아무래도 뭐 이제 리그 우승이 뭐 거의 확정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밀란이 어느 정도 좀 확실히 마무리를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리가 한 경기 있죠. 비아레알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정도로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영케이님.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를 해봤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추천이나 지켜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